네, 방금 소개받은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임승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50분 동안 하라고 해놓고 한 10분을 써버리네, 앞에서. 오늘 드릴 말씀은 공동체에 대한 얘기예요. 저 혹시 이게 안 되나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자, 이 자리에서 해도 괜찮으시겠죠? 네, 리모컨이 좀 안 되네요. 저희가 그 주변에서 공동체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으시죠? 공동체, 뭐 협력, 주민 간의 협치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저희가 공동체가 뭐예요? 라고 툭 물어보면은 누군가는 쉽사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공동체라는 개념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몸으로 그 다음에 사회생활을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이게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볼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한데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서 중요한 얘기만 좀 할게요. 이게 원래 아이들을 교육을 하다 보니까 당신의 이름인가?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시는데 선생님의 성함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환이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기 지금 다 송악동 주민이시죠? 네, 그러면 질문 하나 그냥 번쩍 해볼게요. 선생님 송악동 주민이시죠? 네.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파란 옷 입은 선생님 성함 아시나요? 그렇죠. 우리 송악동 살잖아요. 그런데 바로 같은 동네에 살고 어쩌면 바로 우리 뒷집일 수도 있고 조금 건너서 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모르죠. 어머니들 옛날에 시골 생각하시면 우체부 아저씨가 주소 적어서 오는 경우 별로 없죠. 우편배달부 아저씨가 와고 누구네 집, 누구네 엄마 편지 봉투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길용인의 엄마. 그럼 우편배달부는 귀신같이 찾아가요. 신기한 건 옆에 동네에다가 물어봤는데 길용인의 집이 어디예요? 그러면 저 윗동네인데도 알아요. 가서 어디 파란대문집 옆으로 가면 거기가 길용인데다.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공동체의 개념은 이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을 갖고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 이것부터가 공동체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싫어서가 아니라 세상이 변하다 보니 조금 등한시하고 있죠. 그래서 자, 그러면 아까 사회생활을 통해서 공동체를 알고 있다고 했는데 사회라는 게 뭘까요? 사회. 이거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자신있게 얘기하셔도 돼요. 사회. 자, 사회라는 거는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걸 얘기해요. 그냥 쉽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 저기 대학 교수님들이 하는 막 어려운 얘기 말고 사람이 모여서 한 무리를 지어서 사는 걸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회생활이라는 건 이 무리가 편안하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들끼리 규칙을 정하고 서로 불편함 없이 행동하는 생활 양식 그런 것들을 사회생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는 없지만 제가 조금 젊은 분을 대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경제활동을 몇 살부터 시작하세요? 보통? 네. 왜 깜짝 놀래요? 경제활동을 보통 몇 살에 시작하시는 거 생각해? 저는 20 중반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교수님을 저보고 지금 현재 통계로는 30대 초반에도 중반 정도가 가능하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몇 살에 사회생활을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사회활동, 경제활동. 대학 졸업하고. 선생님, 사람이 태어나서 사회생활은 몇 살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세요? 군인 가서부터 사회생활이 들어가요. 군 가서부터. 이건 남자들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공동체고. 그럼요. 군대를 가야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질문에 조금 함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 딱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사회생활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방식을 서로 나누는 거라고 그랬죠. 태어나면서부터는 우리는 사회인이에요. 그죠? 우리 애기들도 사회인이고 말을 못하고 꼭꼭 기어다닐 뿐이지 얘도 사회인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야, 너 사회생활 언제 시작할래?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결과적으로 그 얘기는 너 돈 언제 벌래? 이 얘기죠. 그러면 바꿔서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 내가 돈을 벌지 못하면 사회인이 아닌가? 그건 아니죠.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돈을 벌든 못 벌든. 근데 언젠가부터 저희는 돈이라는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사회인이다 아니다로 구분을 하게 되죠. 은연중에 그렇게 되어 온 거예요. 네. 공동체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잠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동체라는 건 우리가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특정의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의 집단을 얘기를 합니다. 조금 어렵죠. 자, 저기 보면은 거점이라고 돼 있죠. 거점을 송악동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송악동 안에는 뭐 아파트 같은데 1, 2층에서 층간소음 문제도 있을 거고 우리 동네 골목골목마다 주차가 너무 많아서 주차 문제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애들 학교도 있는데 뭐 차들이 쌩쌩 다닌다든가 그 다음에 뭐 아이들에게 좀 유해한 환경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특히 애기들을 좀 어린 애기들을 키우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애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거고 연세가 좀 드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노인복지라든지 편의시설에 좀 집중이 돼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 잘 됐다 잘못됐다는 아닌데 저희가 항상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하십니까? 국번 없이 114 또는 익산시청 민원실. 아유, 차 좀 빼주라고 그래. 환자가 왔어. 아유, 변기가 막혀서 냄새가 나서 죽겠어. 뒷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하루 종일 지죠. 그러면 익산시청은 홈페이지 같은데 답 달아놓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귀하가 문의하신 질문은 법령 매토에 의거하여 이렇게 처리하심을 안내드립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옆집에서 개를 키우는데 이게 법적으로 개를 키우지 마 라고 돼 있지 않는 이상 시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익산시 전체에 하수도에서 냄새가 나고 있는데 예산을 몰빵해서 송악동만 고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거는 상식적으로 그냥 인지를 해요. 근데 우리는 송악동에 살기 때문에 다른 동네는 모르겠고 우선은 송악동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를 공동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우리 송악동에는 국민유치원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시립유치원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애 키우는 집이 많은데 나도 동의한다 해서 그 문제점에 똑같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 그게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할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역에 송악동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활 편의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주민들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냥 이제 이거는 같이 해보는 시간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머릿속으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이 2시 조금 넘었죠. 아침에 일어나셔서 지금까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뭐 했지? 라고 한번 그냥 스르륵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스르륵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만들어놨던 거라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 아침밥을 먹는 습관이 원래는 있었어요. 아침 식사를 하고 운전을 해서 출근을 하고 일을 좀 보다가 오늘 뭐 교육을 해야 되니까 교환을 확인을 하고 또 운전을 해서 강의를 나가고 지금에 왔어요. 이거는 제 일과예요. 그렇죠? 자, 이거는 제 일과예요. 그런데 이 이벤트, 사건 사이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었지라고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직장 출근하시는 분은 알겠죠. 아이씨, 배는 고픈데 밥은 먹기 귀찮아. 밥 먹으면 설거지하고, 설거지 안 해면 파리 꿰고, 먹지 말자. 이게 된 거예요. 출근해요. 운전을 하는데 앞에서 차가 팍 끼어들더라고요. 저 새끼는 운전을 어디서 배운 거예요? 똑같으시죠?
예, 운전하면 사람이 제가 나쁜 놈이 아닙니다. 운전을 하면 사람이 조금 변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와요. 그랬다 뭐 일하다가 보면 직원들하고 뭐 어떻게 일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중간중간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까지는 제 생각, 제 문제였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 저하고 비슷한 생각 가지신 분들 있지 않을까요? 방금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배는 고픈데 밥 먹기 신나라고 아예 말어 안 먹어. 또는 결혼하신 분들 남편이 또는 부인이 아침밥 좀 차려줘 그랬더니 그냥 가. 그래서 보내신 분도 있죠. 귀찮아서. 사람 사는 거 다 비슷비슷한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도 장가를 가야 그 혜택을 볼 텐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사람 사는 거 되게 비슷비슷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동체를 하자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지금부터는 생각을 내 생각에서 나하고 똑같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도 한번 유심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아침밥 챙겨 먹기 어렵다. 근데 분명히 우리 성악동 주민 중에서도 나하고 똑같이 아침밥 챙겨 먹기 귀찮아서 굶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밥을 아침밥으로 굶다 보면 분명히 건강에도 나빠질 거고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러면 조금 더 편안하게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나 혼자 열심히 차려 먹자가 아니라 사람들하고 같이 한번 이 방법을 연구를 해볼까가 공동체 활동의 시작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하기 위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창한 송악동을 익산의 중심으로 만들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개인 생활에서부터 불편을 느끼는 것들을 남도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러면 나하고 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의견을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공동체의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아까 아침밥을 제가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아침밥을 계속 예로 들고는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서 아침밥을 주민들하고 같이 좀 이렇게 규칙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그 방법을 현실화시켜 나가는 것, 그런 걸 사회혁신 활동이라고 합니다. 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사회혁신 활동이라고 저희들은 얘기를 하고 공동체 활동이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 보면 이런 사회혁신 과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별 없이 좀 모두가 행복한, 그러니까 우리 송악동 주민들이 서로서로 행복할 수는 없나? 또는 우리 가능하면 주민들끼리 모여가지고 주민들을 서로 위할 수 있는 경제활동 방안들은 없는 건가? 그렇죠. 이왕이면은 저희가 이마트나 이런 대형마트보다 동네 슈퍼를 쓰자라는 이유가, 여기 혹시 동네 슈퍼 운영하시는 분 계시나요? 마트나? 안 계시네. 안타깝네. 동네 슈퍼에 계시는 분이 돈을 잘 벌어야 옆집에 있는 야채 가게 가서도 야채라도 하나 더 사 먹잖아요. 그죠? 쉽게 그냥 생각해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우리 동네 슈퍼 쬐깐하다고 이마트로 다 가버려요. 그럼 여기는 문 닫겠죠. 그러면 여기가 문을 닫으면 어르신들 새우깡 한 봉지를 사러 걸어서 20분, 30분 다른 동네에 있는 슈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마트를 쓰지 말자, 뭐 대형마트를 쓰지 말자가 아니에요. 가능하면 우리 동네에 있는 걸 써주자죠. 네. 그것도 하나의 공동체 활동 중에 하나예요. 저희 사례 같은 건데요. 우리 골판지 박스 줍는 어르신들 많으시죠? 주변에 보면. 그분들이 이만큼 박스를 쌓아가지고 보물상 딱 가져가면 얼마 받을 것 같아요? 퀴즈입니다, 퀴즈. 선물은 없지만 몰라. 대충 한번 찍어보세요. 3,000원, 4,000원. 어르신들 아시네요. 네. 이 정도 가져가면 4,000원 받아요. 네. 그것도, 네, 4,000원도 다 안 나와요, 요새. 종이값 떨어져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만큼 엄청 가지고 갔을 때 한 4, 5,000원 받아요. 이제 안에 고철도 좀 들어있고 그럴 때 포함해서. 자, 그러면
그 서울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아니 하루 종일 어르신들이 힘들게 저 리어카 끌고 다녀가지고 4,000원 번다고? 이제 이걸 누군가한테 들은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그냥 우리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뭘 했냐면요. 리어카 옆에다가 이 박스가 옆으로 막 쏟아지잖아요. 리어카에 이렇게 박스를 쌓다 보면 뭐 고무줄로 동동 이렇게 메고 다니는데 그러면 위험하기도 하고 돈도 못 벌고 그래서 옆에 이렇게 크게 판때기를 하나 달았어요. 우선은 옆으로 박스로 쏟아지지 않게 해놓고 저기에 이렇게 그림 보이시죠? 저게 그냥 그림이 아니라 광고판이에요. 뭐 헬스장, 뭐 노래방 그런데 광고판이에요. 그래서 광고를 옆에다가 붙여주는 우리 버스 보면 옆에 이렇게 광고 붙어있죠. 그래서 이 어르신들한테 익산 다 돌아다니시니까 이분들한테 광고 수익금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를 줍는 것 별도로 광고 수익금으로도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수익을 한번 창출을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대학생애들 4명이 모여서 만든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걸 푼 사람들도 있어요. 골판지를 갖다가 직접 매입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한테. 거의 지금 여기 6배라고 하는데 지금 8배까지 더 쳐준다고요. 그러니까 4,000원 받던 거를 한 32,000원, 35,000원 이 정도에 매입을 해요. 그래서 그 매입한 박스로 그림을 그리는 캔버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지역에 있는 그림 그리는 활동가들 또는 우리 어머니들 보시면 이런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우리 그림 그리는 거 가르쳐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교실. 거기에서 그림 실습을 하고 이거를 경매로 해서 팔아요. 그래서 똑같은 박스 줍는 어르신들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를 실천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겨우 군대도 안 갔다 온 친구들이에요. 25, 23, 24 그런 친구들이에요. 대견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라서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관심 있게 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계속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송악동 주민들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우선은 요건 해외 사례인데요. 해외 사례인데 우리 지금 주변에 보시면 그 감옥 갔다 오신 분들 있죠.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있어요. 폭력이 됐든 사기가 됐든 뭐가 있든.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이렇게 감옥 갔다 오신 분들 과거에 범죄 기록이 있는 분들은 좀 꺼려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감옥에서 출소를 한 이후에도 계속 외면당하는 거예요.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다시 안 좋은 쪽에 손을 내미는 거고 다시 범죄자가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스웨덴에 있는 바스타라는 곳이 이 회사 이름이 바스타예요. 근데 엄청나게 큰 숲 한가운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그 다음에 경범죄, 소매치기나 이런 경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 오면 여기에 들어가서 가구를 만드는 기술을 배워요. 가구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거기에서 기술자가 되면 그 사람의 그 의사에 따라서 정규직으로 취업을 시켜줍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가구가 스웨덴 그 가구 시장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산다는 거죠.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굳이 나쁜 사람들은 아니다. 이제 그런 모토로 시작을 했고요. 여기도 마을 공동체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범죄자들을 계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만드는 프로그램이 이런 게 있어요. 여기는 오히려 우리 철도가 가까우니까 송악동하고도 좀 유사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건물이 기관차를 만들던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90% 이상이 기차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탄광촌처럼. 그런데 지금 기차들 어때요? 다 기계가 만들죠?
네, 사람이 기계 안 만들잖아요. 기계가 기계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을 닫아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공장이 문을 닫으니까 실직자가 거의 3만 명에 이르렀어요.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면 생존권을 보장하라 이거 하겠죠. 바로 머리 밀고 빨간띠 메고 이거 하겠죠. 근데 우리 하루하루 밥 먹어야 되는데 그거 하면서 소모전 펼칠 필요 없죠. 유럽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하고 생각이 조금 달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하는 사람들은 물론 있어요. 노동조합에서 이거는 대신 해주고 이 사람들은 뭘 했냐? 십시일반으로 동네 사람들끼리 돈을 걷어가지고 이 공장의 땅을 한 평씩 사기 시작했어요. 돈이 많지가 않으니까 2평 사고 이번 달에는 3평 사고 어디서 대출받아서 또 4평 사고 이렇게 산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알바끼입니다. 알바끼. 여기다가 공사 못하게. 근데 이걸 쉬지 않고 10년이 넘게 이걸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주변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주기 시작하고 해서 여기가 지금 그 테크노파크 전체 부지 모습이에요.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테크노파크라는 그 기술 직접 회사, 기술 직접 단지를 아예 만들었어요. 여기는 주민들이 전부 다 주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그 회사 직원들은 조합원의 자식이에요. 조합원의 자식. 그러니까 이 부지를 만든 조합원의 자식이 아니면 이 회사에 취직을 못해요. 그렇게 처음부터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되게 위기 상황에서 지금은 아마 이 자료가 2017년도에 제가 만든 자료다 보니까 아마 더 늘어났을 거예요. 일자리는 엄청나게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어르신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 배당금으로 연금처럼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순수하게 주민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서 만든 방법이고요. 어르신들 태양의 서커스 아시죠? 옛날에 우리 동춘 서커스 말고 태양의 서커스라고 그러고 외국 애들이 막 서커스 했던 거 있죠. 이 사람들이 전문 서커스단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 쓰레기 매립장을 재건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만든 서커스단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건 생략을 할게요. 그 글을 좀 써놨으니까. 자, 우리나라 사례인데 이 친구들은 그 동네 할머니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회사를 만들었다고 해요. 딜라이트라는 회사인데요. 보청기. 지금 보청기 쓰시는 분들 어르신들 계실 수도 있어요. 보청기 비싸요, 생각보다. 맞춤형 보청기면 한 200만원씩 하는 것도 있고, 싸다고 하더라도 거의 60만원 합니다. 그런데 그 정부 보조금이 사실은 제가 알기로 20몇만원인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보청기에 관한 거. 근데 이 젊은 친구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정부 보조금이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70만원, 80만원짜리 보청기를 사라는 거야. 그 다음에 보청기 그 비싸게 줘가지고 한번 잃어버리면 자식들한테 또 돈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들한테 미안해서 그 말을 못해요. 적은 돈도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본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이걸 보고 그러면 저렴하게 보청기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지금 만들어서 보고 파는 게 30만원대 보청기를 만들어서 보고 그래요. 그래서 지역 그 마을에 있는 그때 노인정 봉사활동인가를 갖다가 어르신들을 보고 만든 사례라고 해요. 다른 사례들은 이거는 좀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익산에 있는 기업이고요. 사각사각이라는 목공을 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 친구들은 그냥 가구 만드는 일을 해요. 젊은 친구들인데 가구 만드는 일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구만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가구 만들고 짜투리 이 나무 같은 게 남으면 그걸로 저렇게 소녀상을 만듭니다. 네, 평화의 소녀상을 목공으로 해가지고 매년 8월 14일 날 행사를 해요. 작년에는 텀블러, 우리 집에서 안 쓰는 텀블러를 가져오면 무료로 저 소녀상으로 교환해줬고요. 올해는 저번 주 금요일 날 익산역 앞에서 집에서 안 보는 책을 가져오면 무료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책은
뭐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 기부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친구들도 뭔가 자기들이 어떤 활동을 함으로써 세상이 조금이라도 변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움직이는 친구들이에요.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잖아요. 그냥 나무로 깎는 거니까. 근데 이게 다 손으로 깎는 거거든요. 기계로. 8월 14일이라고 해서 814개를 일일이 손으로 다 저렇게 조각을 해서 가슴에 그 나비는 또 손으로 다 붓으로 칠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력이고 관심의 척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사실은 쉬웠으면 누구나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쉽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하고 있죠. 근데 그거 홍보 안 해가지고 몰랐거든요. 신문에다가. 신문에다가?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처음 할 때 현수막을 쫙 한번 돌렸어요. 그러니까 작년 8월 14일 날. 그랬더니 조금 좀 불편한 얘기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렸죠. 814개를 만든다고. 기리기 위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리기 위해서 814개를 했는데 텀블러 할 때는 네. 블로그에 써가지고 네네네. 네네. 그래서 알았는데 네. 네. 이번에는 좀 빠르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814개는 다 완판은 됐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가 2번째니까 조금 더 활동적으로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조금 더 크게 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이런 가치 있는 일을 젊은 친구들이 계속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거에 큰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송악동 주민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공동체 사업하고 되게 유사한 사업이에요. 참사리 협동조합이라고 부송동 주민들 200명이 모여서 만든 커피숍입니다. 이분들은 자기들이 출자를 해서 지금 17분인가가 되고요. 조합원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커피를 팔려고 커피숍을 낸 게 아니라 커피는 팔아가지고 가게세 내려고 하는 거고요. 매주마다 프로그램이 달라요. 월, 화, 수, 목, 금 프로그램이 달라요. 글씨 쓰는 것도 배우고 음악 듣기도 배우고 영어 회화도 가르치고 아이들 그림 교실 뭐 영어 회화 뭐 여러 가지를 해요. 그래서 이 커피숍 한 켠에 주민들이 참여 신청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돈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우리 동사무소에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현재 익산시 안에서 공동체 가장 탄탄한 규모 있는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여기 참사리 협동조합이고요. 나중에라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은 이렇게 오밀조밀 주민들이 모이셔가지고 맨날 뭐 하고 계세요. 마스크도 만들고 계시고 뭣도 하고 접시도 만들고 뭐 도자기도 굽고 여러 가지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빨리 하래서 빨리 했더니 진짜 너무 빨리 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자료에 없는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여기 모여 계시는 분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모여 계셨죠? 그냥 오시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냥 오신 거예요? 그냥 오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 동네에 뭔가 좋은 영향을 끼칠 수는 없을까? 뭔가를 해보자. 우리가 처음부터 여기 오게 된 계기는 네. 우리 송악동에 앞으로 그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네네. 발전이 될 수 있는 네네. 그 그림이 얼마나 멋있을까 기대감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네. 네. 희망을 기반으로 해서 모이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모이셨으니 누군가한테 맡겨놓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니까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좀 주도적으로 해가시는 게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가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잖아요.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사업 안에 그 선정이 된 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 수 있게 법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게 뭐냐? 다른 도시, 혹시 인터넷 같은 걸로 도시재생 지역, 다른 지역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야 도시재생 하자 해가지고 막 페인트 칠하고 그림 그리고 건물 막 부수고 새로 짓고 뭐 마을끼리 모여서 잔치하고 한 1, 2년 하고 보면은 싹 사그라들어 있어요.
그죠? 그게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네, 그게 궁극적으로는 정답이에요. 운영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네,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네, 가장 중요한 건 관이 주도를 해서 그래요. 기관은요, 예산 이번 달에 올해 2020년 송악동의 예산 1억. 그러면 1억 다 쓰고 나면은 송악동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1억 이상을 지출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매년 1억을 이제 예산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도 낡을 거고 페인트도 벗겨지고 할 거니까. 근데 매년 1억을 줄 수가 없어요. 왜? 옆에 동네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송악동 엊그제 20억 들어갔잖아. 도시재생 했잖아. 왜 우리 동네는 안 도와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다시 화살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가장 큰 문제는 그겁니다. 돈에 의존하면은 공동체는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벽화를 이쁘게 그려놨어요. 제가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해요. 어떤 모면에 가면 한 50m 정도 담벼락에 예쁘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돈을 그때 몇백만 원인가 들여서 미대 학생들이 와가지고 쫙 그려놨어요. 6개월이 지나니까 곰팡이가 들고 페인트가 벗겨지기 시작을 해요. 1년이 지나서 가봤더니 서동 선화고라고 생겼는데 막 선화 눈이 막 내려앉았어요. 자, 이거 왜 이렇게 놔뒀어요? 예산이 없대. 선화 눈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눈 요만한 거 페인트 가게 가서 5,000원짜리 페인트 하나 사면은요, 눈 그리고 남아요. 이쁘게 안 그려도 되잖아요. 우리 마을이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예쁘게 꾸미면 되는데 예산 안 주잖아. 예산 안 주는데 내가 왜? 또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자, 우리 이쪽 마을 입구 쪽에 좀 상막하고 아스팔트로 깔려 있으니까 옆에다가 꽃길 한번 만들어 봅시다. 화단 한번 만들어 보죠. 맨 처음에 무슨 말 나올 것 같아요? 주민들한테? 돈은? 얼마 줄 건데? 우리 동네에 우리 꽃길을 만들자는데 얼마 줄 건데 이거 먼저 나옵니다. 잘못됐죠. 아니요, 잘못됐다고는 안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현실이 그래요.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 말도 안 돼, 왜 그런데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지만 참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나를 썼으면 인건비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건 공동체 정신에 기반한 행동이 아닌 거죠. 사실은 여러 지역의 공동체 활동들이 그런 생각에서부터 많이 무너져 되겠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경영상의 문제가 있으니 도시재생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는 걸 만들 수 있게 허가를 해주고,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정식으로 인정을 받으면 이 지역 안에 이제 도시재생으로 해서 공용주차장도 만들 것이고, 마을회관도 만들 것이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마을관리협동조합한테 운영권을 다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이라든지 이걸로 아까 말씀했던 마을을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송악동 주민이 송악동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공동체라는 이 정신에 기반하지 않고 이 협동조합을,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싸움이 납니다. 공용주차장이 생각외로 장사가 잘 돼요. 장사가 잘 되면은 서로 가져가겠다고 싸웁니다. 정말로. 우리 이렇게 회의하고 교육받고 공부하고 할 때는 들은 채도 안 하시던 분들도 네? 통화하시는구나. 제가 눈치가 없네요. 그렇게 해서 갑자기 나타나서,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분이 송악동 주민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돈이 안 벌린다? 그러면
보니 안 벌려서 서로 싸웁니다. 네가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잘 됐을 거야. 누구를 지금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공동체 쪽을 17년 정도 됐거든요. 일을 한 지. 저는 1년이면 이런 사례를 수십 개를 봅니다. 근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 사람 사는 게 이런 거구나. 다 그렇구나. 라고 마음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도시재생 지역에 살고 계시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송악동을 여러분의 동네로 만들어야 됩니다. 행정상의 주소지로 우리 동네가 아니라 이 동네 자체가 내 동네가 돼야 돼요. 허다못해 모현동에서 송악동 누가 욕을 하면 네가 엄마 송악동을 알아? 한마디 할 정도의 자부심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관이 주도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관 소속이긴 하지만 관이 주도하게 되면 안 돼요. 그게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 집은 비가 와서 이렇게 좀 요즘처럼 물이 범람하고 이러면 맨날 변기가 이렇게 역류를 해요. 우리 집은. 근데 도시재생 사업, 뭐 이렇게 생활 개선 사업, 주거 개선 사업 이런 걸 한다고 그러더니 우리 집 벽에다가 그림을 그려줘요. 뭔 유명한 화가가 와서 500만 원짜리 그림을 다 그려주고 왔어요. 아이 똥물이 넘친다니까 그림을 그려주고 가. 왜 그러겠어요? 제3자가 관여를 하면 내가 뭐가 불편한지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높은 데서 사진 딱 찍었을 때 깔끔하니 예쁘게 사진이 나오는 걸 좋아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집 안에 있는 변기가 문제고, 여름 되면 하수도 냄새가 문제고, 해충들이 문제고, 아이들 길 건너는데 CCTV가 없어서 맨날 불안하고, 여성들 다니기 불편해서 가로등을 좀 새로 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은 그 골목골목에 사시는 송악동 주민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 하나씩 다 알고 계실걸요? 분명히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라고 푯말이 붙어있는데 귀신같이 거기다가 쓰레기를 버려요.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어요. 엿먹으라는 건지. 그래갖고 저희 동네도 있어요. 쓰레기를 버리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야, 그 밑에다가 도미노처럼 줄을 세워서 이렇게 쓰레기를 세워놔요. 이상한 심리죠. 우리만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적극, 우리 여기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있잖아요. 적극 수렴을 해서 계속 얘기를 하셔가지고 우리 동네로 만들어야 된다. 자, 세 번째, 모여야 된다. 여러분들끼리 모여야 돼요. 지금 제가 그냥 계시니까, 어르신들도 계시고 하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저 한 사람이 가가지고 뭐 익산시 또는 뭐 국토부 이런 데 가갖고 송악동 좀 살려내라 하고 뭐 1인 피켓 들고 하잖아요. 그거 효과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네. 저는 그냥 개인이, 저 혼자 이렇게 하면은 제 생각이에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내 생각을 우리 모두의 생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제가 하고 싶은 말에 동감하는 사람, 그 문제가 우리 송악동에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공감해주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누구와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학습하고 제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개인이 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모이셔야 돼요. 안에서 싸움도 일어날 것이고 분쟁도 일어날 것이고, 가끔은 나 너 안 봐 그러고 등 돌리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송악동을 위해서는 그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게 궁극적으로 향후에 몇 년이 지나서 정말로 송악동이 좋은 동네가 됐을 때 다시 화해할 수 있는, 또는 다시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강조드리는 거, 여러분이 자주 모이시고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고요. 어쨌든 여기 나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코로나가 지금 창궐한 이 시대에 나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열정은 충분히 방증이 된 것 같고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저희 그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통해서 연락 주시면은
저희 사회경제지원센터에서 얼마든지 나와서 컨설팅 지원해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네, 반갑고요.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